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언어 분석 학장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영어가 잘 될 수 없습니다. 영어를 설명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고수 영어 원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실용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실용적. 우리가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언어가 대단한 거라고. 이제 영어를 쓰고요. 사용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요. 호기심 있는 건 찾아서 좋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렇잖아요.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전 세계에 나가서 경쟁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고수 영어에서는 100개가 넘는 문법용어를 단 4개로 딱 줄였습니다. 단 4개면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23원리에서 다른 용어 하나도 쓰질 않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모든 영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요. 모든 영어 문장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뇌에 방해가 되었던 100개가 넘는 문법용어 필요가 없더라. 영어를 쓰는 데는. 언어학자가 될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그냥 단순히 잘 사용하고 싶은 분은 그 용어는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이 4개의 용어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 영어 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익 점수 오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토플 문제가 아닙니다. 라이팅 문제가 안 됩니다. 리스닝 문제가, 스피킹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 4개의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이 인트로덕션 강의가 끝나고 제일 먼저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5형식 문장도 새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 5형식 문장은 언어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거는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modifying adjective라고. 명사 뒤에서 수식한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게 없거든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니까요. 일단은 요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adverb, 부사가 어려운 거예요. 부사의 개념을 인터넷 서치해보면요. 정말 중구난방 설명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용어를 딱 요약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부사는 ample description adverb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특허 출원까지 했습니다. 근데 ample description adverb라는 정의가 왜 중요한가?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너무나 부사를 명쾌하게 사용하는데 언어학자가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개념만큼 단순한 건 현재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뭔가 하면 I bought a book yesterday 그러면은 사실은 한국말에 24가지가 가능해요.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4팩토리얼 24가지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내가 어제 책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통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영어식 사고는요. 내가 구입했다 책을 어제입니다. 내가 구입했다 책을 어제. 그러나 세종대왕께서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조사 언어이기 때문에 조사만 제대로 붙여주면 앞에 가나 뒤에 가나 주어 목적기 앞으로 가나 뒤에 가나 상관이 없어요. 말이 돼요. 내가 어제 책을 구입했다나 내가 구입했다 책을 어제나 내가 책을 어제 구입했다나 내가 책을 구입했다 어제나 내가 구입했다 어제 책을 내가 어제 구입했다 책을 24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고가 우리에게 유리한가? 두 번째 게 유리합니다. 내가 구입했다 책을 어제 하면 1, 2, 3, 4 주르륵 하게 되죠. 요 사고 훈련을 조금 해주면 영어를 한글처럼 읽게 된단 말이죠. 한글처럼 이야기되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죠. 일단 속도가 빨라져야 그 다음 방송을 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 5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영어 문장은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해석이 단 9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메이징 하죠? 모든 영어 문장은 우리나라 말에 9가지로 다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사의 성질만 알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5형식 문장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분석하면 뭐예요? 이거 분석 실컷 해봐야 뭐예요? 이걸 못하는데. 이걸 못하잖아요. 영어를 긴 글 읽으면서 줄줄 읽지를 못하잖아요. 분석한다고 세월 다 보내고. 그것도 뭐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뒤로 줄줄줄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게 단 9가지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고수 영어 23원리를 배우게 되면 말이죠. 단순한 원리와 영어식 사고방식, 영어 교육의 결과가 뭡니까? 윈도우 10을 굴리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딱 그 4가지만 가지고 모든 영어 문장을 잘 설명, 영어식 사고 순서대로 덩어리 소리로 설명을 하니
한글 설명이 줄어들죠. 수업 시간에 영어 문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설명이 쉬우니까, 전달 방식이 쉽고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한글 설명이 줄어들고 영어를 양을 많이 들여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재밌는 내용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실제 쓰는 영어, 네이버나 다음에서 뜨는 뉴스가 지금 미국에서 바로 뜨는 거 그대로 가져다가 수업을 하니 우리의 관심사야. 빌보드 차트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팝 가수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우리 관심사잖아요. 그대로 들고 와서 수업을 해. 재밌을 수밖에. 왜 가능해요? 23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설명하기가 쉽고 듣기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수준 높은 강의가 가능한 거예요. 쉽지만 수준 높은 강의. 그러니까 일정 기간 영어 공부를 하면 23원리 이론 강의가요. 불과 13시간밖에 안 돼요. 23원리 다 해봐야. 거기다가 실습 한 10시간 정도면 땡이야. 그럼 23시간 정도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앱을 보면서 자기주도 학습만 하면 돼. 가끔 인강 한 번씩 들어주면 되고 생각이 안 났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이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이제는요. 외국인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외국인을 만나지 않아도 문화를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미국을 가지 않아도 미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자, 이 문장을 보게 되면요. 고수영어 23원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문법 지식이 딱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만 다 분석이 됩니다. witness는 명사고요. who was on patrol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를 품은 명사야. 그 다음에 says는 동사죠. the girl 명사죠. wondered 동사죠. out of forest는 부사죠. ask for는 동사죠. help는 명사죠. 이렇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만 알면 모든 영어 문장이 다 분석이 가능해요. 이해가 가능하단 말이죠. 여기에 영어식 사고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영어식 사고만. 순찰 중인 목격자가 말한다. 그 소녀가 방황했다고. 숲 밖에서. 그리고 요청했다고. 도움을. 왜 말이 안 돼요? 되죠. 세종대왕께서 조사만 제대로 넣어주면 위치가 바뀌어도 말이 된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순찰 중이었던 목격자가 말한다. 그 소녀가 방황했다고. 숲 밖에서. 그리고 요청했다고. 도움을. 말 되잖아요. 요 사고 훈련이 되면 앞에서 뒤로 주르륵 하면서 이해가 된단 말이죠. 요 훈련이 고수영어 23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겠네. 이게 숙달이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A witness who was on patrol says. 사실은 이게 한 덩어리예요. The girl wandered out the forest가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예요. And asked for help가 세 번째 덩어리예요. 사실은 이 문장은요. 세 개의 덩어리로 구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거를 말을 할 때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속도가 그렇게 덩어리로 나오는 거야. Witness was on patrol says that the girl wandered out of the forest and asked for hel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만. 아, 어떤 누군가가 순찰 중이구나. 아, 어떤 소녀가 숲 밖에서 방황하고 있구나. 아,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구나. 누가 우리가 그 방송을 보면서 저거 동사, 명사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냥 상상만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나 이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앞에 23원리를 통한 영어식 사고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걸 해주는 게 고수영어 23원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훈련이 되면요. 순찰 중이었던 목격자가 말한다. 그 소녀가 방황했다고 숲 밖에서. 그리고 요청했다고 도움을. 자, 이런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스피킹을 하게 되면요. 사고가 이렇게 영어식 사고가 돼 있다 보니까 1대1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는. 순찰 중이었던 목격자, witness was on patrol. 말한다, says. The girl wandered. 방황했다고 숲 밖에서 out of the forest and asked for help.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말하기가. 그럼 쓰기도 쉬워지죠. 이제는 투자 대비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단어를 안 만큼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단어를 알아도 효과를 못 봐. 왜? 한국식 사고가 돼 있다 보니까 뒤죽박죽이야. 시간이 걸려. 한참 생각해야 돼. 영어가 안 되죠. 거기다가 뉘앙스까지 몰라. 최악입니다. 자, 이 영어를 문자로 표기하면 다음 띄우고 witness 다음 띄우고 who 다음 띄우고 was 다음 띄우고 다 띄우죠. 글로 표기하면. 그러나 말하기 표기를 하면요. witness was on patrol 한 덩어리. says that 한 덩어리. The girl wandered 한 덩어리. out of the forest 한 덩어리. and asked for help 한 덩어리. 자, 이게 더 빨라지면. 말이 더 빨라지면. A witness was on patrol says that. The girl wandered out of the forest and asked for hel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한국어도 마찬가지. 한국어도. 자, 한국어로 해볼게요. 순찰 띄우고 중 띄우고 이었던 다음 띄우고 그 다음 띄우고 소녀가 다음 띄우고 다 띄우죠? 글로 문자로 쓰면 자, 말하기 하면 순찰 중이었던 목격자가
그 소녀가 숲 밖에서 방황했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한다. 뭐 이렇게 이제 조금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정상적으로 빠르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찰 중에 어떤 목격자가 그 소녀가 숲 밖에서 방황했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그게 세 덩어리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해요.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예요. 덩어리로 뭉쳐졌을 때 소리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이 영어식 사고와 더불어서 덩어리로 어떻게 소리가 매치해야 되는지 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어 교육엔 그게 없었다. 왜? EFL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고 자료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자료가 넘치잖아요. 이제는 영어 교육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는 교육을 해야 될 시대가 왔다. 거기에 이 원리를 적용하면 대한민국 아이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미국을 가지 않아도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학연수 조교육이 필요 없단 말이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직독직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지금 간단하게 미리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직독직해는요. 원칙이 부재라서 예외 천국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원칙이라는 것은 말이죠. 일반화가 가능하려면 최소한 8, 90% 적용이 가능해야 돼요. 너무 예외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쉬운 문장만 가지고 해요. 쉬운 문장만 가지고. 어려운 문장으로 넣으면 적용이 안 돼. 그 다음에 덩어리 소리 개념 부재. 덩어리 소리 개념이 없어요. 이게 방송하고 매치가 안 됐단 말이죠.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가 합작이 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오로지 읽기만을 위해서 따로 빼낸 거예요. 얼핏 보기에 보기 좋은데요. 실제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건 직독직해가 아니라 직독난해더라고요. 직독난해. 한글로 읽긴 읽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잘 듣기 위한 두 가지 학습 원칙은 첫째, 보통 원어민 수준의 내용과 속도로 들어야 된다. 둘째,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내용을 먼저 이해한다는 것은 문맥 속에서 단어의 뜻을 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단어의 소리를 알 때 영어식 사고와 덩어리 소리 개념을 갖고 들어야 된다. 이게 고수영어 23원리고요. 자, 여기에 원리에